제과점에 들러본 분들이라면 한 번쯤 마들렌이란 케이크를 보셨을 겁니다. 조개 모양으로 된 작은 케이크인데요. 프랑스 북동부에서 유래한 전통 과자입니다. 그런데 이 마들렌이라는 과자와 연관된 심리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 작가인 마르셀 프루스트가 쓴 책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주인공이 홍차에 적신 마들렌 과자를 먹다가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장면에서 생긴 용어로 마들렌 효과 또는 작가 이름을 따서 프루스트 효과라고 불립니다. 마들렌 같은 우연한 자극에 의해 의식 깊은 곳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 시간 세계 선교보고에서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전하는 선교편지 한 통에도 이처럼 우리 안에 의식 깊은 곳에 잊혀졌을 법한 기억 하나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주님과의 사랑인데요. 그래서 준비한 찬양으로 세계 선교보고 시작합니다. 세이 세컨즈가 부릅니다. 첫사랑. 울면 일으켜 세워주시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죠.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내 모든 것 다 사랑해요. 어떻게 귀한 사랑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내 모든 것 다 사랑해요. 나 이제 온전히 주님 거예요. 때론 주님이 이해 못해 방황하기도 했지만 인자하신 주님 나를 용서해 주셨죠. 내가 넘어져 울면 일으켜 세워주시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죠.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내 모든 것 다 사랑해요. 어떻게 귀한 사랑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내 모든 것 다 사랑해요. 나 이제 온전히 주님 거예요. 첫사랑이라는 세이 세컨즈의 찬양이었습니다. 이 시간 세계 선교보고에서 전해드릴 첫 번째 선교편지는 말레이시아에서 보내주셨는데요. 코로나19에 따른 이동 제한 조치가 부분적으로 완화되었기는 했지만 아직 집회 자체를 허용하지 않아서 교회 예배와 모임은 갖지 못한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선교사가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선교사입니다.
5월의 소식을 준비하면서 문득 시간은 흐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기억될 2020년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레이시아 소식입니다. 말레이시아도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월 18일부터 시행한 MCO 무브먼트 컨트롤 오더 이동 제한 조치가 6월 9일까지 연장된 상태여서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현재 부분 완화를 해서 숨통이 살짝 트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강력한 조치 중이어서 위반 시 연행되는 상황입니다. 집회 자체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서 교회에서의 모든 예배와 모임을 할 수 없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경을 폐쇄해 놓았다는 표현이 맞을 텐데요. 출국은 가능하지만 입국은 허용을 안 해서 장기 체류 비자가 없으면 출국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변에 어쩔 수 없이 출국하는 선교사님들을 보면 마음이 많이 안타깝고 MCO 기간이 더 연장될 거라는 얘기가 들려져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난 2월 갑자기 새로운 총리가 집권을 하게 되었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혼란이 수면 아래로 내려앉았다가 최근 전국이 다시 혼란해지는 듯한 양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혼란 속에 정치적 혼란까지 생기고 상황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샤론 교회 소식입니다. 샤론 교회는 여전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제한 조치가 길어지면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같은 시간에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에 은혜가 있습니다. 주중에 현금 더 전하는 성도를 보면서 코로나19가 많은 것을 변화시키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정부의 부분 완화 조치에 거의 2달 만에 교회에 가서 청소도 하고 창고 보수 공사도 했습니다. 제법 먼지가 쌓여서 빗자루로 쓸고 걸레로 의자를 닦는데 행복하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3년 전에 라슬리 형제와 베리 형제를 카페에 취직시켜줬는데 두 친구가 성실히 일을 해서 지점까지 총괄하는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신방을 가서 기도도 해주고 담소도 나누면서 주님의 귀한 열매를 맺게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가정 방문이 가능해져서 신방을 갈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하지만 아직 교회에서의 모임은 할 수 없어 성도들이 매일 저녁 기도를 하면서 하루빨리 교회에서 예배드릴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을 이야기입니다. 저희 사역지는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온 가족이 삶을 끊었는데 어린 자녀들도 있었다는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마을 주민들이 고립되어 어려움을 겪어서 발생한 일인 듯 싶습니다. 임마누엘 교회와 사역지 마을도 어려움 속에서도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마을에 들어가 있던 삐안 전도사가 교회가 있는 깜빠 지역으로 오게 돼서 다행입니다. 그동안 연락이 닿지 않아 답답했었는데 이제는 수월해졌습니다. 원주민들이 대부분 농장이나 공장에서 일을 하곤 하는데 일거리가 끊기다 보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식료품을 지원해주고 있긴 하지만 부족해서 개인적으로 지원을 계획하고 있던 터에 후원도 이루어져서 기쁜 마음으로 먼저 120가정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한 가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 아무래도 그 여파가 지금보다는 나중에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조호바르 소식입니다. 조호바르 교회도 2달째 문이 닫혀 있습니다. 거주 지역을 벗어나서 주간 이동을 하려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이동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신분과 이유, 목적지 등을 가지고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절차도 까다로워서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최소한 6월 9일까지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 기도 부탁을 드렸던 둘째 예제 체류 기간에 대한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 오버스테이가 돼버린 상태여서 일단 한국으로 출국하기로 했습니다. 예찬이도 7월에 대학을 졸업하고 8월 군입대를 앞두고 있어서 함께 출국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출국을 하게 되면 오랜 기간 볼 수 없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왠지 모를 서글픔이 다가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올 상반기는 이대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이 계속해서 우리 삶의 주변에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상황을 모든 분들이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며 선교제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샤론교회, 조호바르 교회, 임마누엘 교회와 모든 마을교회 성도들이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코로나19로 일반 활동과 더불어 사역에 많은 제한이 이루어지면서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에 대한 어려움이 사라지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예찬이와 예지가 한국으로 출국을 무사히 잘하고 새로운 환경 가운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선교사가 전한 선교 편지였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 일본 교토에서 보내온 선교 편지인데요. 특별히 동영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만 라디오의 특성상 선교사님의 음성으로만 전해드립니다. 김세진 선교사가 전합니다. 할렐루야, 일본 교토에서 선교 사역 감당하고 있는 김세진 목사입니다. 2020년 5월달 선교 보고와 6월달 기도 편지로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이렇게 소식 전합니다. 보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 나라 이웃나라 일본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품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동역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제가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일본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는 참 방역을 잘 하고 있는 편인데 정말 훌륭하게 잘 처리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도 스스로는 호평하면서도 속으로는 지금 골마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매일 감염자가 0명이다 이렇게 보고는 되고 있는데 정말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 속에서 지금 정치권에서도 많은 또 국민들도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베 정권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상황 속에서 저도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어떻게 품어갈 것인가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정말 원수 같은 나라이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품어가면서 이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들을 알아가고 또 그것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달에 선교 소식을 전하면요. 현재 교토 크리스찬 펠로십 센터에서 계속해서 협력 선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찬양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 특히 이제 영상 사역을 통해서 매주 라이브 예배를 드리고 또 영상 촬영을 해서 홈페이지 팀에서도 제가 소속이 돼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또 마스크를 걱정해 주셔서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스크도 이제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받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천 펠로십 센터에서 수요 예배 저녁 때마다 이제 찬양을 이제 드렸거든요. 찬양 예배를 제가 담당해서 드렸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것이 이제 중지가 되고 5월 달부터 이제 안 하는 걸로 하고 대신에 이제 제 아내가 5월 달부터 유튜브 그 피아노 반주, 기도 반주로 해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윤선영 선교사가 반주하면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에게도 이렇게 계속해서 전달을 했더니 많은 이제 성도들도 그렇고 넌 크리스찬들도 이 이제 피아노 반주를 들으면서 치유가 되고 힘이 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듣고 참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또 여기 밑에 링크를 달아 놓으니까요. 그거 보시고 오시면은 좋겠어 감사하겠습니다. 오셔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뭐 하나모라든지 이제 꽃들도죠. 이런 것을 시작으로 이제 찬송가도 넣고요.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특히 이제 선교의 마음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응원과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를 이제 대신해서 그런 사역들과 함께 제가 이제 그 교토 순복음교회에서 좀 협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계시던 전도사님이 이제 사정으로 인해서 귀국을 하셔서 그 빈자리가 너무 커서 제가 또 찬양 인도를 또 그곳에서 오전 예배에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원래 가스펠 교실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것이 중단이 돼서 그 오후 시간에는 이제 교회 이제 주보라든지 행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4월부터인가요? 3월 말부터 가스펠 교실 휴강이 되면서 중단이 되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안 빠져나가고 계속 그 가스펠 교실 멤버로서 소속감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게 할까? 왜냐하면은 가스펠 교실 중단돼서 다 이렇게 빠져나가시면
다음 이제 넌 크리스찬이라든지 이제 홍보하는 거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 그 이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잘 유지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스펠 교실을 영상으로 이렇게 가르치게 됐는데 지금 이제 일단 일본의 긴급 사태 선언이 이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스텝 회의를 해서 6월 10일부터 모이는 교실을 이제 진행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대책을 가지고 최대한 많은 분들이 안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여있는 그 밀폐 공간에서 찬양하기보다는 약간 오리엔테이션 식으로 설명하고 또 악보를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여러 가지 가스펠 교실과 관련해서 음악 사역들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CTS 라디오 조이에서도 이제 계속 무보수지만 또 이제 제가 선교의 어떤 한 라인으로서 방송으로 선교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으로 그런 선교의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말주변과 프로듀싱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달이 돼서 제 아들 찬영이가 학교를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편으로는 많이 걱정이 되지만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찬영이가 혹시라도 학교에서 감염이 된다 그러면 학교뿐만 아니라 저희 가정에도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물론 저희들도 조심은 하겠지만 여러분 기도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이제 가스펠 교실을 통해서 많은 그 지역 교회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소식 이제 가스펠 교실을 알리고 많은 넌 크리스찬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코로나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종식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안심이 왔을 때 조금 더 활발하게 열어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꼭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첫 주에 제가 그 선교사 비자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동지사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다가 이제 바꾸는 건데 학생 비자에서 선교사 비자로 바꾸는 과정인데 지금 이제 5월 초에 이제 넣었는데 지금까지 아직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잘 빨리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것이 나와야 저희 이제 가족 비자로 또 아들 찬영이와 아내 윤선영 선교사도 비자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을 좀 생각하면서 코로나로 올해도 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기도하면서 잘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해 나갈 계획인데요. 지금 이제 제가 일본에서는 석사까지만 이제 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발돋움해서 박사과정까지 지금 실천신학, 음악사역이라든지 일본에서의 하기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나름대로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하면서 어느 정도 실력이 있지 않으면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좀 잘 따라와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수준 있게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복음화를 위해서 후학을 양성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재정이나 그런 시간이나 저희 또 노력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혹시 이제 그게 길이 열린다면 제가 열심히 잘 감당하겠고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내려놓을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2014년 12월에 어떤 분이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8인승 차를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팀 오면은 사용하기도 하고 CCC에서 이제 봉사활동 갔을 때 이제 큐슈 쪽에 있는 그 구마모토 지진 났을 때도 그 차를 가지고 큐슈까지 가서 봉사활동하고요. 이제 CCC 아이들을 태워가지고 그리고 오카야마에 큰 홍수가 났을 때도 각 지역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 태워서 가서 차를 정말 잘 썼습니다. 근데 차가 처음부터 조금 10몇만 킬로 달렸던 중고차여가지고 지금은 이제 지금도 잘 달리고 있습니다만 차 바퀴 쪽에 무리가 좀 있는지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 미션 쪽에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차의 엔진이 기름이 조금씩 새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 한번 견적을 봤는데 비싸게 나오더라고요. 차검할 때도 약간 이제 비싼 부분은 조금 다 빼고 그
통과할 만큼만 검사를 해가지고 한 적이 있었는데요. 요번에 이제 기도 중에 차를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고쳐야 되는 거가 나은가, 바꾸는 게 나은가 하나님 은혜 주시면 그때까지 이제 기다리고 있던 찰나에 교토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께서 급하게 이제 안식년 들어가시면서 정말 급하게 차를 바꾼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것도 중고차로 사셨는데 이제 한국에 가시게 돼서 이제 차를 어떻게 하면 할까 하는 고민하시던 중에 얘기하다가, 그러면 제가 혹시 차를 이렇게 받을 수 있을까요? 해서 봤는데 저한테는 특별히 이제 200만 원에 해주신다고. 그리고 환율로 따지면 이제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만 원 정도가 들 예상이고요. 지금까지 썼던 차는 폐차를 할지 중고차로 팔기는 정말 너무 문제가 많아서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폐차를 하는 부분도 돈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공짜로 해주시는 분을 지금 찾고 있고요. 이제 그 이전하는 부분에서도 돈이 조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200만 원 정도가 급하게 필요한데 재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혹시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은 또 헌금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하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선교 현장에서 큰 힘이 됩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잘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서 선교 현장에 큰 열매로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상을 또 끝까지 봐주시고 또 기도의 마음으로 함께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 달에도 이렇게 영상으로도 또 기도 편지로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항상 건강하시고요. 코로나에도 아무런 영향 안 받으시기를 저희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께 항상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일본 교토에서 김세진 선교사가 전한 선교 편지였습니다. 세계 선교보고에서는 이처럼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보내주신 선교 편지와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CTS 기독교 TV의 세계 선교보고 홈페이지인 mission.cts.tv 또는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세계 선교보고라고 검색하셔서 선교 편지에 담긴 글과 사진, 심지어 동영상까지도 보실 수 있습니다. 더욱더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면서 계속해서 이번에는 태평양의 작은 섬 괌에서 보낸 선교 편지입니다. 변성유 선교사가 전합니다. 하바다이 안녕하십니까? 마이크로네시아의 괌에서 사역하는 변성유 목사입니다. 마이크로네시아라는 말은 작은 섬들이라는 뜻입니다. 지리적으로 본다면 서태평양 지역과 적도 북쪽 지역, 필리핀 동쪽 지역에 걸쳐서 흩어져 있는 작은 섬들입니다. 마이크로네시아는 7개의 섬나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괌, 사이판, 팔라우, 마샬 아일랜드, 나우루, 키리바티,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마이크로네시아 연방. 이 마이크로네시아 연방은 얍, 축, 폼페이, 코스레 4개의 작은 섬나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섬들 중에서 가장 큰 섬은 괌입니다. 괌은 제주도의 3분의 1 정도이고 사이판은 괌의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히토시 필립 오. 히토시는 사이판에서 태어나서 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5살 때 그는 직접들이 살고 있는 부모님의 고향인 마이크로네시아 연방의 폼페이로 이사를 갔습니다. 히토시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미 해군 사관학교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학교에 대한 꿈을 키우게 됩니다. 2016년에 사비에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아나폴리스에 있는 해군 사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3억 4천만 명의 미국인 중에서 1200명을 뽑는데 3만 5천 명의 폼페이 사람 중에서 한 명, 히토시가 뽑힌 것입니다. 처음에는 문화적인 충격으로 히토시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섬스타일 생활에 익숙했던 그가 미국인들의 사고방식과 생활에 적응하는 것, 처음 경험하는 군대 문화에 익숙해지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런 문화적인 충격을 극복하고 2020년 5월에 명성 있는 군사교육기관인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게 됐습니다. 1017명의 졸업생 중에서 마이크로네시아 연방 출신으로는
단 한 명의 졸업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가족들의 후원과 사비에르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격려에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히토시의 누나는 히토시의 열정과 노력, 애씀을 통하여 졸업이라는 성취를 이룬 것 같다고 하면서 마이크로네시아 연방의 청년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히토시는 마이크로네시아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었습니다. 괌에서 한국인이면서 괌의 딸이라는 칭찬을 받는 김유리 씨가 있습니다. 그녀는 괌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펜실베니아에서 대학을 마쳤습니다. 그 후에 미 국무부에 근무하면서 북한 핵 협상가로 활동하게 왔습니다.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알바니아 대사로 임명되었습니다. 김유리 씨는 자랑스러운 괌의 딸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괌에 살고 있는 마이크로네시아 연방의 청년들은 어떤 상황에서 살고 있을까요? 배움과 현실의 괴리로 큰 고통을 느끼고 있고 앞날에 대한 어떤 꿈과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직업과 일도 없이 그들은 술과 마약에 빠져 들어가게 되고 방탕함과 순간적인 좌절로 제멋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히토시의 소식은 마이크로네시아 연방의 청년들에게 좋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여, 마이크로네시아 연방의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저들에게 꿈과 희망을 내려 주소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태평양의 작은 섬 괌에서 변성유 선교사님이 전한 선교편지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전하지 못하는 선교편지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계 선교보고 홈페이지인 mission.cts.tv 또는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세계 선교보고라고 검색하셔서 접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에서도 얼마 전부터 선교편지를 전해드리기 시작했는데요. 선교제를 향한 더욱더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시간을 겪다 보니 어느덧 올해도 절반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6월 하면 저는 어감상 그래서인지 개인적으로 6월절이 떠오르는데요.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 우리 마음 문설주에도 예수님의 보혈이 늘 함께하길 은혜 가운데 소망하면서 세계 선교 보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재한 진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